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들은 양반 가문이지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섰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시골 마을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한양에 살다가 시골에 오게 된 아들은 내심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이사 온 마을에서 처음 서당에 갔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봐도 질이 안 좋아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이, 한양에서 왔다면서? 일단 신고식을 해야지. 내가 이 서당의 접장이다. 일단 열량을 내라. 아들은 다짜고짜 돈을 내라고 하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돈을 내야 하지? 훈장님에게 드릴 선물과 우리 학동회의 회식비가 필요하거든. 열량은 장정 한 명이 3달은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은 없다. 있어도 줄 수 없고. 갑자기 날아온 주먹에 아들은 무방비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벼랑간 얻어맞은 아들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듣자 하니 애비가 보증을 잘못 써서 알거지 신세라며 접장 패거리들은 아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들만 관아로 잡혀갔습니다. 첫날부터 싸움질이나 하다니 아주 싹수가 노란 놈이군. 접장은 나에게 돈을 갈취하려 했고 먼저 폭력을 휘둘렀으며 내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왜 나만 잡혀와야 합니까? 그 접장이 바로 내 아들이거든. 이 마을의 사또는 타고난 괴력을 가졌고 무술도 천하제일 수준이라 괴력사또라 불렸습니다. 괴력사또는 순식간에 마을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었는데 조정에서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괴력사또는 이 마을의 왕이었습니다. 몰랑양반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린 죗값을 치러야 할 거다. 감히 날 때려. 흐흐흐, 뜨거운 맛 좀 보게 될 거다. 사또는 직접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사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라. 나으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좋다. 애비가 고분고분한 걸 봐서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마.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는 알았겠지. 니네 아버지 정말 예의 바르시다. 괴력사또와 접장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아들은 엄청난 굴욕을 느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그런 놈들한테 비셨어요? 그대로 계속 맞았다면 넌 죽었을 거다. 자존심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 때를 기다리거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가 보증을 안 섰으면 이런 곳에 올 일도 없었다고요. 이런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맞아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그 다음 날 아들은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면서 힘을 얻기 위해 무술을 배울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 찾아간 스승은 태양처럼 압도적인 힘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태양처럼 강해지고 싶다면 태양의 힘을 받는 작물들을 보살펴야 하느니라. 아들은 태양의 스승 밑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농사만 지을 뿐 무술을 가르쳐주지 않자 아들은 기다리다 못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술은 언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서두르지 말거라. 그런데 너는 왜 무술을 배우려는 거냐? 아들은 괴력사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태양 스승은 매우 놀랐습니다. 뭐라고? 괴력사또를 이기기 위해서라고? 아뿔싸, 내가 실수를 했구나. 넌 파문이다. 당장 나가거라. 당황하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력사또를 이기기 위해 무술을 배우려 한 건데
정작 스승이라고 모시고 있는 자가 괴력사또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1년 동안 농사만 지으며 시간을 낭비한 아들은 또 다른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스승은 바람 같은 빠르기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바람 같은 빠르기를 위해 계속 달려야 한다. 아들은 매일 꾸준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본격적인 무술은 언제쯤 가르쳐 주실 겁니까? 저는 하루빨리 괴력사또를 처치하고 싶습니다. 뭐라? 괴력사또랑 싸울 생각이었단 말이냐? 나까지 죽일 셈이구나. 여태까지의 뜀박질은 36개 주랭랑을 위한 것이었다. 강자 앞에선 36개가 최강의 무술이야. 객기 부리지 마라. 두 번째 스승도 괴력사또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또 1년을 뜀박질만 하다가 낭비한 것입니다. 아들은 또다시 무술을 배우는데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스승은 강해지려면 태산 같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업료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열량을 선불로 내라. 아들은 이미 두 번의 스승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하지 않기 위해 질문부터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서 배우면 괴력사또를 이길 수 있나요? 뭐시? 괴력사또라고? 그자와 대적할 상대는 조선 팔도에 딱 두 사람뿐이다. 타고난 실력으로 장정 1000명의 힘을 한 몸에 가졌다는 실력대감과 맨손으로 100년 묵은 곰을 때려 잡았다는 천하장사 할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면 그자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괴력사또와 싸울 생각이라면 포기해라. 그자는 조정에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물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막막해졌습니다. 괴력사또가 그 정도로 대단했단 말인가. 사실은 이 근처에서 실력대감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다네. 흥미 있다면 찾아가 보게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실력대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떤 주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당에서 보았던 접장의 부하인 학동회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저놈이 괴력사또님을 잡기 위해 무술을 배우러 돌아다닌대. 사또님은 사소한 화근이라도 그냥 두고 보지 않지. 이놈을 잡아다 바치면 우리도 한 자리 줄 거야. 학동의 2인조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아들은 몇 년간 스승을 찾아 헤맸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다시 괴력사또 앞에 꿇었습니다. 한번 봐줬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나를 잡기 위해 무술을 익히러 다녔다고. 그런데 그마저도 헛공부만 했대요. 진짜 한심하죠. 여기선 너 같은 놈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른다. 여봐라. 묻어버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누군가 했더니 빚쟁이 애비로군. 아버지,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들은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괴력사또에게 또 무릎을 꿇을 거라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으니 다행이구나. 저번처럼 빌어보려고? 이번엔 빌어도 소용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태도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내 놈은 관직을 사유화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으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조정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히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맹. 어사. 출두야. 아맹어사 출두라는 목소리와 함께 역졸들이 몰려나왔습니다. 역졸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실력 대감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괴력사또의 아들과 학동회는 기절초풍했습니다. 아맹어사라고? 말도 안 돼. 아들은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암행어사인데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실력대감이라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괴력사또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온 빚쟁이가 실력대감이었다고. 왕이 날 잡기 위해 실력대감을 암행어사로 보냈다 이거로군. 좋아, 안 그래도 겨뤄보고 싶었다. 누가 조선 제일인지 가려보자. 괴력사또는 실력대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실력대감 내 놈을 쓰러뜨리고 이참에 내가 왕이 될 테다. 피하기만 할 거냐? 실력대감의 실력이 고작 이거야? 실망인걸. 실력대감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괴력사또의 공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력대감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돼. 내 차례군. 실력대감은 딱 한 번 공격을 했고 그 한 방에 괴력사또는 쓰러졌습니다. 괴력사또는 관직의 사유화, 영모 등등 수많은 혐의로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사또의 아들인 접장도 학동회를 운영하며 저지른 온갖 중죄가 적발되어 같이 잡혀갔습니다. 암행어사인 실력대감은 이 마을에서 괴력사또 일가의 모든 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난 주상전하의 어명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어 이곳으로 온 거다. 보증을 섰던 것도 사실이 아니야. 어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까지 속일 수밖에 없었다.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들은 모든 걸 알게 되자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헛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은 힘을 얻기 위해 무술의 고수들을 찾아 헤맸으나 정작 자신의 바로 곁에 있는 아버지가 조선 팔도에서 가장 강한 실력대감이었던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오해는 풀렸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며 가출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훗날 아버지 못지않은 무인이 되어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지금까지 만났던 스승들은 괴력사또와 싸우겠다던 제자가 실력대감의 아들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실력대감의 아들을 쫓아내거나 그냥 돌려보낸 사실을 숨기고 자기들이 실력대감의 아들도 가르쳤다고 선전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물색했다고 합니다.